여기 앞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직류 전동기입니다. 직류 전동기는 자 전기자가 이렇게 있죠. 여기 정류자가 이렇게 있죠. 정류자 면, 그리고 면마다 브러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브러쉬를 통해서 공급 전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기자 권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축이 있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달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직류 전동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직류 전동기에 이게 V, 여기 E, 그리고 이게 토크,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IA, 여기는 I,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토크는 식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K, 파이, I, A예요. 이렇게 나온다 했어요. 그쵸? 그러므로 토크는 자속이 커지면 커질수록 토크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집니다. 이거였어. 하나 더. 우리가 출력은 기계적 출력이다 로 놓고 계산을 하면 토크식이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9.55 곱하기 회전 속도분의 출력 단위는 뉴튼 미터가 되고요.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이런 식으로도 바뀐다. 킬로그램 미터.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크식이 이렇게가 되더라. 그럼 여기서 결론을 하나 더 나와. 이거 보이죠? 이거 보이죠? 자,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한다. 여기까지 가야죠. 그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이번에 속도 특성으로 가볼게요. 속도는 비례합니다. 뭐에? 파이분의 V-IA RA만큼에 비례합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속도 특성이 어떻게 된다고?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하고요. 속도는 전기자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빼지는 값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줄어들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얘네 둘은 토크의 다 우호적인 관계이므로 얘는 토크랑 이런 관계를 갖게 되더라.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게 전체적인 직류 전동기 녀석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전동기를 종류별로 한번 나눠서 보면 1번 직류 분권 전동기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역기전력은 인가해주는 전압보다 요만큼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 얘는 정속도 전동기입니다. 언제? 얘가 일정할 때. 공급해주는 전압이 일정하다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구현이 되는 전동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봤어요? 속도 특성 곡선을 봤을 때 속도와 전류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이게 분권 전동기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이 뭐였냐? 세 번째 특징은 계좌. 계좌에 뭐 넣지 마라? 퓨즈. 이런 특징이 있었죠. 이유는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하므로 이 자속이 0이 되면 속도는 무한대가 될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네 번째도 있었어요. 이건 시험 문제에 다 잘 나오는 건데 네 번째. 자, 계좌 저항기 지금 떠올리셔야 돼요. 계좌 저항기. 이 계좌 저항기 값이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거요. 이거죠. 그래서 계좌 저항기 값이 증가하면 속도도 증가한다. 왜요? 계좌 전류 감소, 자속 감소. 그러므로 속도는 증가. 이게 구현이 되는 거야.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분권.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토크 특성은 앞에 우리 봤던 그 특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언급하진 않았고요. 자, 두 번째. 직류 직관 전동기. 뭐 역기전력을 물어보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봐요.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토크라는 녀석은 전류의 제곱의 비례를 하더라. 이렇게 가요. 자, 두 번째 속도 특성 볼까요? 속도 특성 곡선으로 따지고 보면 속도와 전류다 그럼 뭘 갖는다?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갖는다. 이게 바로 직관. 참고로 아까 분권은 이런 모습이었죠? 이게 분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요. 속도 특성은 똑같아요. 속도 특성은 속도는 전류의 반비례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금지? 왜요? 자, 무부하라는 건 뭘 의미하더라? 이걸 의미하더라. 그렇다 보니까 속도는 다시 한번 전류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0분의 1이 구현되기 때문에 속도는 무한대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위험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벨트 운전 금지 똑같은 말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얘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토크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한다? 전기, 철도, 기중기, 혹은 크레인. 똑같은 말이죠? 여기에 쓴다 그랬어요. 왜? 힘이 좋으니까. 자, 1번과 같은 문제는 저는 매번 말합니다. 버리라고. 이거 하지도 않으셨을걸요? 그죠? 병렬 그냥 넘어갔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거 이거 하나예요. 역률. 혹시 역률의 의미를 알고 계세요? 역률의 의미가 뭔지 아시는 분? 자, 이 역률은요, 내가 이 기기를 만약에 사용한다 그래봐요. 그럼 이 기기가 낼 수 있는 전체 용량이 있겠죠. 뭐 얘가 낼 수 있는 전체 용량, P상 전력분에 이 용량 중에서도 무효분 용량이 있고 내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유효 전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의 비율을 나타낸 게 역률이에요. 그래서 전체분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실제로 일로서 나오는 전력량의 비율을 우리가 역률이라 해요. 이거랑 같은 개념이 전체 임피던스, 왜냐면 얘 임피던스 전력이거든요. 분의 전체 임피던스 중에서 R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얘 전력값이 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역률이다 라고 보면, 자, 얘는 병렬 회로죠. 병렬 회로에서 전체 합성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합성 어드미턴스라고 불러요? 어드미턴스. 자, 병렬은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의 의미는 임피던스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저항 개념이지. 얘는 컨덕턴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드미턴스가 크다? 전류 되게 잘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돼요. 임피던스 크다? 전류 되게 안 들어가요. 얘들이 반대예요. 자, 그러면 어드미턴스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 그렇기 때문에 자, 임피던스 복수, 임피던스는 R과 X의 합성이죠. 이렇게 가죠. 그럼 얘도 R과 X의 합성인데 반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J, 마이너스 플러스 J 이렇게 가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R분의 1 마이너스 J, 얘는 X, L분의 1이에요. 반대니까. 임피던스일 때는 플러스 J가 이거였잖아요. 얘는 이제 반대. 그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맞아요. 그냥 버려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XC니까 플러스 J의 XC분의 1이 이게 전체 합성 어드미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역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는요, 결국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어드미턴스분의 이거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 루트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C분의 1의 제곱분의 R분의 1 이거예요. 이거.
이거 계산하면, 식으로 계산하면 나와요. 몇 번? 2번. 식으로 계산할 때 버려도 되는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곱하기 R, 곱하기 R 하면 돼. 그럼 여기 약분돼서 1이죠. 얘 1로 들어가면 R의 제곱, R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약분되니까 여기도 1이죠. 그러면은 밑에 1 플러스 XC의 제곱, R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거 다시 풀면 루트 그냥 듣기만 하세요. XC의 제곱, XC의 제곱, XC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XC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얘 나가죠? 루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X분의 루트 XC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분의 1 이거 역수죠? 그래서 정답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정답 2번이다. 이거는 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버려라는 문제. 그냥 찍어라. 그래서 2번입니다. 버려요. 자, 그쵸. 똑같이 나오면은 찍을 수 있죠. 2번하고 3번하고 자, 2번. 저도 얘는 버려도 된다고 봅니다. 왜? 계산하는 문제니까요. 자,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공기 중에서 자속밀도 2짜리의 평등자장. 자, 평등자장의 밑줄이요. 자, 평등자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 그림 그려주세요. 요거. 여기 내부가 평등자장이에요. 여기 안에. 길이 60cm의 직선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30도. 여기에 30도란 뜻이겠죠. 그죠? 이렇게 뒀대. 그리고 여기다 뭐 흘려줬대? 전류를 흘려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생겨요? 자기장. 여기 뭐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장. 이 자기장과 이 자기장이 서로 합쳐지거나 상쇄되면서 여기서 생기는 게 뭐다? 전자력 F는 공식 어떻게 돼요? I, B, L 회전하죠? 사인 세타다.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I가 얼마? 5A. 자속밀도 2. 자, 여기서요. 우리 전기 이론에서 나오는 길이는 죄다 단위가 센티미터 아니에요. 뭐야? 미터야. 이거 바꿔야지. 60cm는 몇 미터? 0.6. 그렇죠. 0.6. 몇 도 삐뚤어져 있어요? 30도.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올 거고, 제가 3번에 체크해드렸을 거예요. 3번의 동그라미. 틀리면 사람도 아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틀리면 사람도 아니다. 자, 자석의 성질로 옳은 게 뭐냐 그래요. 자석은요, 고온이 되잖아요. 자력이 감소해요. 자석이 아니야, 이제.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그 틀렸고요. 2번. 자기력선에는 고무줄과 같은 장력이 뭐예요? 이렇게 줄어뜨리면 이렇게 되고 늘리면 팽팽해지고 이런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거 있어요. 자, 3번. 자기력선은 자, 제가 이렇게 볼까요? 항상 자석은 N극과 S극이 쌍으로 가죠.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자기력선이 N극에서 S극의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자석의 외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내부로 가봐. 내부로 가면 어떻게 가요? 여기 그대로 가요. 어디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회로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S에서 N이야. 어디서는? 내부에서는. 외부에서는 N에서 S. 내부에서는 S에서 N이야. 요게 동그라미가 그려지니까요.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4번. 말도 안 되죠. 똑같지. NS, 그쵸? 누가 강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4번도 제가 색칠해놨어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B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 그랬어. 자, B사인파가 뭐예요? 사인파가 아닌 게 B사인파죠. 이런 애들이에요. 자, 원래는 이런 파형이 사인파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엄청 찌그러졌죠. 이 이유가 뭐야? 고조파. 그러니까 무조건 고조판 있어야 돼. 자, 고조파 있어요? 있어요. 자, 고조파만 있냐? 여기 봤더니 제가 좀 약간 이런 애들도 있더래. 자, 이렇게 가는 애들 누구야? 직류분.
그런 애들만 있어요? 지금 가다가 예쁘게 이렇게 꺾이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꺾였다 가는 애들도 있어. 기본파. 기본파가요, 뭐냐면, 사인파예요, 사인파. 그러니까 찌그러짐 없는 애들. 결국에는 누구의 합성이냐면, 직류분, 그 다음에 사인파, 그리고 고조파의 합성이에요. 이거 세 개가 섞여 있으면 이런 식의 파형으로 보여요. 누구가 아니야. 삼각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런 거 찍지도 마세요. 자, 5번 갑시다. 5번도 색칠이죠. 말도 안 돼. 이거 틀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교류의 크기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파형의 꼭대기점을 무슨 값이라고 해요? 이런 점. 그렇죠. 최대값. 자, 실제로 부하에 유효하게 작용한 값이 무슨 값이에요? 실효값. 반주기 기준으로 이게 계속 다르니까 대략적으로 평균 얼만큼 들어갔어를 계산한 값을 우리 무슨 값이라 그래? 그렇죠. 평균값. 제가 무슨 순서로 놔뒀어요? 크기 순서로 놔뒀어요.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커요. 제일 작은 게 평균값이 제일 작거든요. 그래서 높은 놈들끼리의 비율을 고자를 써요. 파, 고, 율. 낮은 녀석들끼리의 비율을 파, 형, 율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파, 형률을 물어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틀리지 마세요. 저 일부러 했어요. 오늘은 봐드릴게요. 다음에 틀리면 안 돼. 6번은요. 먹으라고 준 문제인데 6번 틀리신 분이 있어요. 6번 봐봐요. 그림만 봐도 딱 알지 않아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네. 자, 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네, 전하야. 전하라고요. 자, 근데 왜 자기 유도냐고. 그죠? 정전 유도죠. 전이니까. 이 정이요. 가만히 있을 정자고 전이 전하예요. 가만히 있는 놈을 끌어당긴다 혹은 뭐 이런 의미예요. 유도. 이리 와. 이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요거 문장 꼭 읽어주세요. 일반적으로는 이거 잘 안 줘요. 그림. 그냥 문장으로 줘요. 그러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중성 상태에 도체에 대전된 물체 갖다 냈더니 얘랑 반대의 전하가 가까이, 같은 전하가 멀리 가죠. 이게 정전 유도예요. 자, 7번. 7번은 틀려도 됩니다. 계산 문제죠? 자, 근데 여기서도 밑줄을 그어요. 핵심 단어는 있어요. 두 평행 도선이요. 이거 보는 순간 바로 쓰셔야 될 공식이 있어요. 평행 도선, 나란한 두 도선, 이 말이 생긴다. 무조건입니다. F는 D분의 2 곱하기 I1, I2,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이거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나야지. 자, 도체 두 개가 있어요. 전류가 흘러요. 뭐 이렇게 흐른다고 치보자고요.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무슨 역이 생겨? 둘 사이에는? 끌어당겨요, 밀어내요? 이거는 대답해야 돼요. 이건 맞춰야 될 문제니까. 나란한 두 도체의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면 그렇죠. 반발력이죠. 그렇죠. 이런 눈치가 있어야 돼요. 자, 같으면 흡인력.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다르니까 반발력이고요. 자, 이 둘 사이에 사실 자기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자기장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건데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세질까요? 멀수록 힘이 세질까요? 당연히 가까울수록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거니까 가까울수록. 그래서 이게 간격이죠. 여기가 D예요.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힘이 커져. 반비례지. 그러니까 이렇게 난다고. 지금 이 자기장은 누구 때문에 생겨요? 각각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생기죠. 그러니까 전류가 크면 클수록 자기장이 많이 나오니까 힘이 세져요. 그래서 얘 둘의 곱에 비례하고 몇 개? 2개. 이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그냥 외워요. 이거 투자율 때문에 나오는 값이에요.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요. 왕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왕복이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은 한 이 정도
이 정도 길이만 된다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 눈에는 그냥 나란한 두도체로 보이지 왕복도선은 볼 수가 없잖아요. 자, 왕복도선일 때 특징은요. 전류는 항상 무슨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전류의 크기는 항상 어쩌다? 같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I 제곱으로 바뀌죠. 이게 얼마?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럼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없어지죠? 그리고 얘 몇 미터? 1미터. 그러면 나누 9죠. 9는 i의 제곱. 그러므로 i 얼마? 3 나오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 공식을 쓰셔야 알 수 이거 있다. 시험이 나와요? 나오죠. 근데 버려요, 선생님. 제가 말했잖아요. 버려도 돼요.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 아니면은 보지 마세요, 선생님. 자, 이렇게 체크한 것만 보세요. 8번은 체크해요. 별표. 선형소자라는 말은요. 이 X축과 Y축 값이 커질수록 이게 일자 같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선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선형이에요. 선형. 근데 선형소자라는 거는요. R, L, C가 선형소자예요. R이 뭐예요? 저항이요. L이 뭐예요? 코일이요. C가 뭐예요? 콘덴서요. 여기 가야지. 그냥 정답 1번. RLC가 선형이에요. 9번도 색칠. 줄의 법칙입니다. 줄은 무슨 사람? 열이요. 우리 전류가 흐르면 뜨거워지는 걸 이 사람이 실험으로 밝혔어요. 어떻게? 계속 실험을 했대. 했더니 뜨뜻해지는 건 결국에 뭐에 비례하더라? 전류에 비례하는데 그냥 비례 아니고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얼마나 흘렀느냐에 따라서 열이 비례해서 나온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면 얘가 뭐예요? 결국에 얘가 전기가 한 1에 비례해서 나온다는 거거든. 근데 얘는 단위가 뭐예요? 줄이요. 얘는요, 열량은 칼로리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환산을 하려면 곱하기 0.24만 해준 거야. 정답 몇 번? 1번. 0.24 I 제곱 RT요. 자, 바로 나왔네요. 10번. 자, 얘가 뭐예요? R이요. 1A가 뭐예요? I요. 50분. T는, T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시간의 단위. 그렇죠. 세컨즈죠. 50분이면은, 그쵸. 3000이죠? 3000초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열량. H는 0.24 곱하기 I 제곱 RT입니다. 대입만 하면 되죠. 0.24 1의 제곱 5 곱하기 3000 하면 얼마 나와요? 3600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더라. 이거는 뭐 계산기가 해줄 거잖아요. 11번 문제 볼게요. 저 이거 색칠을 안 했어요. 틀려도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이 회로는요. 지금 현재 요 두 점에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 복원할 때 그 자세하게 적진 않았어요. 근데 훨씬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여기 A점, B점이라 하면 A, B 사이에 전압이 걸려있다라고 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무조건 붙어. 그러면 전압이 이렇게 걸려있다는 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냥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게요. 제 맘이잖아요, 그거는. 그럼 전류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전체 전류. 가다가 여기 접속점에서 하나는 35므로 하나는 25므로 향해서 가요. 그러면 항상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가. 여기서 반대로 가?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가요. 그쵸? 반면에 얘는요, I2는요, 이 옴을 지나서 여기서 분배 구간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전류 그대로 어디로 가요? 10옴 가. 그런 다음에 나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아는 회로로 그리면요, 여기를 전압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볼트라고 하면
가다가 여기 접속점에서 두 갈래 길로 나뉘었죠.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35옴으로 갔잖아. 하나는요 10옴과 20옴으로 갔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죠. 뭐 이제 쉽죠. 자, 얘는 직렬이니까 전체 총 합성 저항 몇 옴? 더하면 되잖아요. 자, 30옴 30옴이니까 개수로 나눠주면 바로 나오죠. 자, 저항이요 값이 같을 때 병렬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병렬배로 개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언제일 때? 저항의 크기가 같을 때 나오죠. 15옴. 정답 15예요. 15. 2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12번 색칠해요. 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읽어봐. 끝까지 읽어봐. 도체계에서 임의의 도체를 일정 전위의 도체로 완전히 포위하면 내부와 외부의 전개를 온전히 차단할 수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는가? 끝났어요. 문제만 잘 읽으면 되잖아. 이것도 3번이라 찍는 사람 있다니까요. 아니라고. 전개라고 줬잖아요. 그럼 4번이지. 전차폐예요. 전차폐. 자차폐가 아니고. 정전차폐. 자, 13번도 색칠이에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전류를 계속적으로 흐르게 하려는 힘, 발생할 기, 전류의 전, 힘 역자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힘 3번 기전력. 14번은요 그냥 버려요. 이런 문제는 풀 까닭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풀어봐야죠. 자, 여기서 구하라는 건요 200V를 인가해주면 지금 10kW의 출력이 나오는 삼상 유도 전동기를 물어봅니다. 자, 이때 효율과 역률 줬어요. 나 역률은 이해하겠거든요. 왜? 우리가 삼상의 유효 전력을 구할 때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죠? 역률을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계산하려면. 그리고 전압 전류 바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왜 효율을 주냐고. 자, 이거예요. 자, 우리 효율 어떻게 계산해요?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한 요 전압값이 무슨 값이에요? 200V를 줬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10kW는 무슨 값이에요? 값이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출력값은 입력값에다가 효율을 곱하면 이게 출력이에요. 이거 출력값으로 바꾸란 뜻이에요. 이것도 입력 전류, 입력 전압일 거니까 VI에다가 효율을 곱하면 이 VI가 전체 입력이 아니고 무슨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출력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문제라고요. 이런 것까지 맞추래잖아. 얘가 출력이니까 입력 전압, 입력 전류가 아니고 출력 전압, 출력 전류를 네가 다시 계산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쳤죠? 그쵸? 근데 버려도 돼요. 그래서 계산만 해보면 자, 출력이 10 곱하기 10의 3승이죠? 자, 루트 3, 전압 얼마? 200, 전류 몰라요. 효율 0.85 곱하기 한 번 더 역률 0.85예요. X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15번 볼까요? 분위기 바꿔서 얘 색칠이요. 얘 틀리면 안 돼요. 두 코일이 직렬 접속돼 있을 때 두 코일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돌려서 해주는 거야? 상호 인덕턴스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코일이 두 개가 이렇게 감겨 있었을 거예요. 여기 철심이 있으면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자속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거 더하기 내 거 이거 끝. 이게 가동 접속이었을 때 상호가 이렇게 나오고 차동 접속이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영향이 없대잖아. 그러니까 얘만 남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 1번이다. 자, 16번이요.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16번.
우리가 임피던스는 어떻게 있다 그랬어요? 임피던스는 R에 플러스 마이너스 J의 X죠. 근데 이거를 볼게요. R과 L과 C가 다 달라붙어 있어. 자, 그럴 때 보면은 일단 1번 XL 값이 XC보다 클 때만 볼게요. 임피던스 어떻게 구해요? R은 그대로 있겠지. 얘가 크니까 성격이 큰 녀석 따라가요. 여기 가야 돼. 그리고 값도 아이고 뭐야, 값도 큰 거에서 작은 값을 빼주죠. 요 성격이잖아요. 반면에 XC가 바보니 XC가 XL보다 클 때예요. XC가 XL보다 클 때.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는 R에 마이너스 J에 XC 마이너스 XL이야. 이렇게 두 개로 나와요. 뭐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려도 돼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야. 저항하고 X의 합성인데 항상 X끼리의 합성이라고 하지만 둘 다 뭐예요? 빼진다고요. 빼져야 돼. 그래서 항상 R은 그대로, X는 서로 빼져야 돼요. 그쵸? 여기가 C가 됐든 L이 됐든 C가 됐든 무조건 빼져야 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건 그냥 외워주세요. 얘 크기 구하면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잖아요. 이걸 합쳐서 X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자, 17번 볼게요. 얘도 별표. 그러니까 얘도 핵심.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죠. 어디가 핵심이에요? 비싸면 극성이 있다. 극성이 있다예요. 극성이 있다. 극성이 있는 거 누구예요? 탄탈. 이 탄탈 말고 또 누구 있어? 전해. 그렇죠. 절대로 마일러, 마이카는 찍지 마세요. 정답으로. 절대. 얘 찍어서 틀리면 안 돼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정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찍지 마요. 고르더라도 둘 중에 하나야. 자, 세라믹은 언제 골라야 돼요? 얘가 자기 뭐보다? 얘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가격이 싸다. 아침이면 제가 어휘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네. 성능 대비. 맞아요. 성능 대비 가격이 쌀 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8번 볼게요. 얘는 틀려도 돼요. 콘덴서가 이렇게 직렬로 있고요. C1, C2. 자, 이때 요 C1, 1번 콘덴서에만 걸리는 전압 V1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이거는 그 콘덴서를 회로에 접속시켰을 때 지들끼리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가볼까요?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콘덴서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내가 공급해주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커져요. 이 관계가 돼. 이게 이 관계에서 파생된 거예요. C는 V분의 Q, V는 C분의 Q. 이걸 알아야 돼요. 축적되는 전하량, 여기에 내가 전하를 많이 축적하고 싶으면 용량을 큰 거 쓰면 되지. 맞잖아요. 내가 10V 말고 1000V 주면 엄청 쌓일 거 아니에요. 이거라고요. 이 두 개 곱한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건 우리가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V1이니까. 자, V1은 C1분의 Q죠? 근데 여기 그 말이 없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전체 용량을 다 더해봐. 여기 돼. V1과 C1의 관계는 서로 지금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지. 얘가 크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 근데 딸랑 꼴랑 두 개 있어, 콘덴서가.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가 10이고요. 아니야. 얘가 6이고 얘가 4야. 전체 10V 했다고 해봐.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가 걸리겠어요? 4. 여기는요? 6이요. 반대로 걸려요. 그렇잖아. 얘랑 반비례 한다며. 그럼 얘만큼 걸릴 거 아니에요. 둘밖에 없는데 얘랑 반대면 얘랑 같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둘이 반비례죠.
그러면 누구만큼이냐면 상대방 콘덴서 용량에 비례해서 분배돼요. 어디에서? 전체 전압에서요. 이거예요. 이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요거. 이 문제의 의도는 자, 봐봐. C1에 걸리는 전압이잖아. 그러니까 분자에 뭐가 들어와야 돼? C2가 들어와야 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아는지. 반비례 분배한다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볼까요? 19번도 색칠. 자, 여기 밑줄 그으면서 갈게요. 서로 다른 종류 안티몬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의 밑줄. 그렇게 하면 전류를 주면 열의 발생 혹은 흡수가 일어난다. 이거 뭐예요?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딱 두 가지예요. 이것만 외우세요. 펠티어, 그 다음에 제베크. 뭐 다 같은 말인데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세 번째. 제3금속까지 봐야겠다. 이 문제가 있어요. 펠티에는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 두 금속에 전류를 먼저 줘. 그러면 이제 이게 열 발생이 되거나 혹은 열 흡수를 돼요. 이 결과가 나오면 펠티예요. 자, 제백은 똑같아. 서로 다른 두 금속에 이번에는 온도차를 줘요. 얘는. 그러면 그때 전류가 흘러요. 이게 제베크예요. 제3금속은 A금속, B금속, C금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제3금속이에요. 세 개죠?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 쟤는 뭐겠어요? 펠티에. 얘 그래서 냉장고. 그리고 엉뜨, 엉차, 차, 시트도 얘예요. 펠티에 효과. 그래서 정답은 펠티에다. 앞으로 펠티에 냉장고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20번은 문제가 좀 잘못됐죠. 그죠? 다 알아내시더라고요. 대단하시다. 생각했습니다. 자, 얘 볼까요? 교류 전압이 최대값 200을 가지면서 사인파형을 갖고 위상차가 30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대략 그려보면 뭐 이런 모습이겠죠. 여기가 30도 앞서고 있고요. 자, 전류는요, 최대값 200을 가지면서 사인파형을 그리는데 얘는 몇 도? 60도 앞서 있네요. 그러면은 그림을 왜 그려가지고 60도니까 30, 60도. 뭐 이런 모습을 그리겠죠? 여기가 60도. 자,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얘가 전류, 얘가 전압. 전류가 전압보다 어때요? 앞서 있죠. 얼마큼 앞서 있어요? 아, 여기가 60도죠? 좀 바본가 봐요. 여기가 60도죠? 몇 도 앞서 있어요? 30도 앞서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30도 앞선다인 3번도 되고요. 요거 반대로 말하면 뭐야? 전압이 전류보다 30도 뒤져 있는 형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정답은 2번, 3번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